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재혼을 하게 되면은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는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봤어, 사실. 그 도의적인 어떤 부분이거나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준 거잖아. 근데 솔직히 하늘도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줬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겠어. 물론 그런 부분은 나는 있다라고 봐. 내가 이게 만신이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는 정확하게 있다라, 죄와 벌이는 난 정확하게 인간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사실 제가 이번에 한번 남녀 불륜이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사진부터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불륜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하네. 참 미친 거지 뭐냐? 아니 나는 사랑을 뭔가 논하고 싶지는 않아.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불륜에 대한 부분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 내가 만신으로서 그냥 연애의 합이나 부부의 합을 그냥 얘기를 하고 싶다. 연애의 합과 부부의 합이 잘 맞아. 아 진짜요? 연애의 합과 부부의 합이 잘 맞아. 잘 맞기는 허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자는 이렇게 변덕쟁이야. 마음의 변덕쟁이, 정신의 변덕쟁이. 그래서 그 변덕을 내 화려함으로 의상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풀어먹으면서 그 변덕을 변신을 하잖아. 우리가 연예인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 기쁜 노래,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더라도 뭐 기쁜 뭐 연기, 뭐 슬픈 연기 뭐 이렇게 하듯이 그걸로 변화무쌍하게 그걸로 나를 대신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타고난 그 성향이라고 치자면 이 성향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쪽이 안 있었다면 또라이야. 왜 또라이?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끼는 갖고는 태어났고 만인의 천인간에 우러러 보여라. 인정을 받는 게 꼭 뭐 잘해서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 빚을 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을 받는 거는 갖고는 태어났어. 근데 2024년도가 약간 이 여자한테는 2024년도가 약간 몸수가 조금 처졌다든지 몸이 조금 약간 무거웠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있는데 이 남자를 보면 이 남자한테는 2024년도가 힘은 들었어도 부담감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치자면 기쁜 소식은 들어는 와야 돼. 이 사람한테는 2025년도가 나쁘지가 않아. 남자한테는 오히려 2025년도에 행보라고 하면은 어떤 움직임이 이제 슬슬 더 많이 들어왔어. 만약에 이 사람이 2023년도 4년도에 약간 움츠리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움츠린다는 게 내가 일을 5가지 했다면 5번 했다면 그냥 횟수로 예를 들어 5번을 했다면 2번밖에 못하는 해운년이었다면 2025년도에는 5번을 다 해야 되는 해운년이야. 운세가 그만큼 이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지는 해운년이야. 뭔가가 움직여져야 돼. 그리고 양업계에 책임감 아닌 책임감을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기는 맞닥뜨려졌어. 근데 이 여자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뭐냐면 난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밉살이 느껴지지? 밉살이요? 밉살이라는 게 사랑을 논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느껴지진 않아. 온전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 감독이 불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 불륜이라는 거밖에 더 되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 이 여자를 느껴지는데 계속 밉상이라는 걸 느껴져. 미운 짓을 해서 밉상이라는 거지. 이 사람 자체 하나를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 이 두 분의 자식복은 어떨까요? 내가 아까 이 남자에 대해서 내가 그랬잖아.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양업계에 책임감이 더 무게가 실어지는 해운년이 될 거라 그랬잖아. 그 책임감이라는 게 뭐야? 자식이 생기면은 그것 또한 책임감이라고 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 자식의 운이 자기한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뭐 어떤 자식은 뭐 그러면 잘났다는 거냐, 어떤 자식은 그럼 못났다는 거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있어. 어떤 자식으로 인해서 내 운기가 상승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내가 더 합이 드는 더 애정이 돈독해지거나 재산이 증식되거나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두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야. 자식이 오히려 복이네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올해는 약간 무겁다, 힘들다, 몸수가 축축 처져야 된다 그랬잖아. 처지는 게 자식을 생겨서 처질 수도 있는 거지. 임신을 하면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돼? 힘들 거 아니야. 애를 가지면 여자가 조심해야 되고 초창기에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둘이가 있잖아. 만약에 자식이 생겨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하고 더 합의가 들어. 네. 여자보다 남자하고 더 합의가 들고 남자하고 합의가 들어도 뭐 애가 막말로 20살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뭐. 솔직히 그렇잖아. 합의가 들으면 또 어떡할 건데 애가 20살이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말이지. 근데 어쨌든 좀 그렇다. 혹시 저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지? 홍상수. 홍상수 하고 저 김민인가? 맞아요. 그지? 그래. 딱 얘네 이 사람들 딱 저길 줄 알았어. 들으면서 진짜 놀랬던 게 선생님께서 이 여자분이 24년도에 몸이 무거워야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뉴스에 김민희 씨 임신했다고 6개월. 이제 6개월이야? 네. 한장하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산아니야. 근데 요즘에 뭐 좀 늦게 난다고 해서 또 뭐 이 나이 때 계시는 분들이 임신해서 뭐 노산이라서 또 저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김민희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도의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솔직히 남의 가정 있는 거를 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그 끝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자식 앞에 두고 자식을 임신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들한테는 이게 경사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 이 두 사람한테는 부모가 된다라는 게 김민희한테는 첫 부모가 되는 거잖아. 첫 자식인 거고 홍상수 이 양반한테는 첫 자식은 아니지만 근데 이들한테는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이고 경사스러운 일이기는 한다마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김민희는 올해는 약간 무겁기도 하지만 축축 처지기도 하지만 약간 미운 털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올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될 수는 있어. 올 내년까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김민희한테는 올 내년까지는 자기가 엄마가 됐으면 이제 더 신중하고 더 언행에 대해서나 행동에 대해서나 인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더 자기가 단도리를 아마 잘해야 될 거야. 자식이 생긴 부분을 불륜의 자손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 새로운 생명체인데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서로가 사랑해서 저기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그렇다고 나는 홍상수 이 양반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난 이렇게 또 말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도 한 여자랑 겉머리 팥불이 되돌아 살기가 어렵고 원래 끼가 많고 지금 시대를 좀 저기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재능으로 재주로 어떤 감독으로서 그렇게 해서 풀어먹었으니까 망정이 이지.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라고 치자면 한량으로 살아야 돼. 한량으로. 그러면 99 첩을 내가 여유가 되고 양반집이라 치자면 99 첩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를 지녔단 말이지. 근데 타고난 사주를 뭐 어떡할 건데 이 사람 보고만 무조건 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김민희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재주를 갖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하필 임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김민희한테는 미운 털이 어떤 큰 인생의 좌우지가 됐겠지만 자기가 사랑한다는데 뭘 어떻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죄는 아니니까. 근데 부부의 합이나 연인의 합이 잘 맞아. 부부의 합이나 연인의 합은 잘 맞아. 막말로 나는 솔직히 그래. 찢어진다고 보이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누구라도 먼저 죽어서 헤어지면 모를까.
근데 어쨌든 잘 이양지사 이렇게 됐지만 정리정돈 다 됐잖아. 그쵸. 나머지는 자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처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갖고 살아야지 뭐. 자기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경제적인 걸로 하든 뭘로 하든.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마누라는 김민희가 이 김민희로서 서로가 잘 저기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간다면 우리가 구설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게 끝까지 계속 논란이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 도의적인 건 잘못됐지만 서로 간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근데 김민희가 참 이렇게 이게 우울하고 이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변화무쌍한 성격이라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감정을 이거를 참 잘 다스려 온게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근데 그 기특한 게 홍상수의 덕분인 것 같지, 혼자 있었으면 절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넘어왔다고 보이지는 않아. 근데 2025년도도 우울한 마음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나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어쨌든 2025년도가 자식으로 인해서 운기는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여.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네.